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그래프 하나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실습할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대시보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의 모니터링을 만들지 정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에는 많은 모니터링 대상이 있고 그래프하나에는 그걸 또 다양한 차트로 표현한 대시보드가 많기 때문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화려해 보이지만 활용도는 낮은 대시보드를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모니터링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면서 이때 사용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파드의 CPU와 메모리의 수치를 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이고요. 이렇게 워커노드 위에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고 1.3 버전으로 클러스터를 새로 설치한 분이시라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별로 파드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드별 리소스 사용 현황과 전체 파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만들 건데 이런 매트릭들이고요. 이해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화면을 보면 이렇게 돼요. 파드의 리소스에 세팅되는 리퀘스트 CPU와 메모리, 그리고 리밋 CPU와 메모리가 있고 이쪽은 전체 파드의 개수와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다 타임 시리즈 차트로 구성을 했는데 계속 이 대시보드를 보고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봤을 때 시간대별로 자원 사용량이 어떻게 변한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부적인 원인까지 이 대시보드에서 파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상을 감지하는 게 주 목적인 거죠. 그래서 수치가 높아질수록 색상도 짙어지게 할 거고 여기 툴팁을 보시면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놔서 가독성도 높였어요. 그리고 또 여길 보면 allocatable이라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할당된 전체 자원이 있을 때 노드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자원이 조회되거든요. 이 캐패시티는 전체 자원량이고요. 이 allocatable은 가용 자원량이라고 해서 캐패시티에서 리눅스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량을 빼고 실제 파드에 할당이 가능한 자원량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파드들의 리퀘스트와 리미트를 각각 세팅을 할 거라서 세로 축의 수치도 똑같이 100%까지 모니터링 되도록 해놨는데 CPU는 리미트를 2배로 설정했기 때문에 200%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노드별로 최대 가용한 파드 개수 대비 현재 생성된 파드 수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파드와 컨테이너의 스테이터스인데 모두 현재 0에 수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파드나 컨테이너별로 페일드라든지 웨이팅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파드가 있을 때 수치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0인 상태가 안정적인 거고 1 이상이 들어왔을 때 그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인인 파드에 대한 모니터링이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또 각 네임스페이스별로 구분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대시보드 이미지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 CPU와 메모리의 실제 자원 사용량을 보면서 100%에 근접을 할수록 파드의 수치를 높여줘야 되고 반대로 실제 사용률이 너무 낮으면 과하게 세팅이 된 거니까 수치를 좀 낮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 수인데 파드 수를 늘려서 자원 사용률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 함께 봐야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이건 파드에서 받은 트래픽인데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은 낮은데 자꾸 파드가 죽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파드에 받는 트래픽이 많은데 이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는 자원이 별로 안 들지만 M 내부의 DB 커넥션이나 또 내부에 제한된 수치가 오버가 돼서 이 앱이 죽기도 하거든요. 이럴 땐 파드의 수를 늘려줘야 되고 그러면 늘어난 파드 수에 따라서 CPU와 메모리의 자원 설정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툴팁 정보는 이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에 대한 메모리 현황인데
대략 보면 개수가 8개는 넘어 보이죠? 모두 컨테이너별로 수집한 매트릭을 표시한 거라서 한 파드에 여러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리소스 설정도 컨테이너별로 하고 부하도 컨테이너별로 다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이렇게 컨테이너별로 조회를 시켜야지 정확하게 수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메모리는 100이고 CPU의 경우 실제 사용률이 리미츠인 2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드별 자원 사용량인데, 이렇게 노드가 몇 개인지, 그리고 파드처럼 노드마다 디스크나 메모리 등의 노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가 생기면 표시가 되는 화면이 있고, 이 리소스가 노드별로 파드에 설정한 리퀘스트와 리미츠 기준의 사용량이라면 이 CPU와 메모리는 실제 파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 사용률을 노드별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수업에서 만들어 볼 대시보드에 대한 컨셉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대시보드를 만드는 목적과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실습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메테우스에는 정말 많은 매트릭들이 있고요. 이 매트릭들을 가지고 쿼리를 하는 방법과 또 이때 사용되는 여러 함수들이 있을 뿐더러, 그렇게 만든 지표를 어떤 차트로 만들어야지 시각적으로 좋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실무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지만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이래요. 먼저 그라파나 대시보드 공유 사이트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샘플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매트릭들을 쉽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뻐 보인다고 이런 내용들을 다 가져오면 목적에 맞지 않은 대시보드가 되기가 쉽고, 내 목적에 맞는 매트릭들만 선별을 하고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쿼리를 구성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 쿼리를 복사해 와서 내 대시보드에 맞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차트를 만들 때 가독성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실습도 진행이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수업에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